안녕하십니까.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YTN 시민데스크입니다. YTN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더 가까이서 또 다양하게 듣겠습니다.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코너입니다. 김나정 시청자평가원과 송태엽 YTN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측이 퇴학 절차 진행에 반발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잘한 뉴스로, 그리고 반대로 술 마시는 청소년 많다 금주구역 추진, 이걸 못한 뉴스로 평가하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최근 불거진 숙명여자고등학교의 시험 문제 정답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는 전 교무부장 쌍둥이 딸들의 성적을 0점 처리하기로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이어서 선도위원회에서 퇴학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교무부장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파면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쌍둥이들의 퇴학 절차 유무와 관련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찰의 물증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없다, 그리고 구체적인 물증이 아니라 그냥 단순 정황을 가지고 우리를 유죄로 몰고 있다, 이러한 당사자들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만약 정황적으로 결정적인 증거가 되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와 관련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시험지 보관 금고에 이제 들고 난 사실을 적어주는 그런 장치가 있었다거나 CCTV가 있었다거나 그러면 결정적인 증거가 됐겠죠. 하지만 그런 증거는 없었고요. 휴대전화 같은 데서도 이제 시험지 사진 같은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험지 뒷장에 답안을 메모했고 답안이 적힌 또 메모장이 집에서 발견됐고 휴대전화에서 영어 서술형 답안이 나왔다라는 등의 정황 증거만 있는 상황인데요. 변호인은 사건이 불거지고 난 뒤인 9월 모의고사에서 쌍둥이 언니가 거의 전 과목에서 1등급을 기록했다면서 원래 성적이 좋다, 그렇게 경찰의 어떤 조사 결과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이 재판을 대비해서 아직 공개하지 않은 증거도 몇 가지 있다고 하니까 사실은 재판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들은 이번 숙명여고 사태를 통해서 입시 전형 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편법으로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된 것으로 보고 차후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서울시 교육청의 대책을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학생의 부모나 친인척이 같은 학교의 교직원으로 재학 중일 때는 평가의 전 과정에서 배제하고 또 CCTV를 설치하고 성적 처리실 출입 관리 대장 같은 것을 이제 비치하는 그런 대책을 세웠고요. 또 교직원이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데 내년부터는 만약에 같은 학교에 배정이 됐다 그러면은 분리 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두겠다는 겁니다. 현재 8월 기준으로 서울 고등학교 가운데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인 경우는 52곳이고요. 전국적으로는 교사 900명이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중에 사립고가 66%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보다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좀 고민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저도 학부형이고 소시 쪽에 교육 담당 기자도 한 적이 있지만은 근본 대책을 얘기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근본 대책은 사실 대학 입시에 줄을 세우는 우리 사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학벌에 대한 과도한 보상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사회 변화가 선행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로 이제 앞으로 그 입시에서 정시 선발을 좀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요. 현재는 8대2 정도 되는 수시대 정시 비율을 오는 2022년까지는 7대3 정도로 늘리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정시 비율이 늘어나면은 수능 시험을 잘 보는 8학군 학생들이 좀 유리할 수는 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에 상관없이 내신으로 뽑는 그런 학생부 교과 전형 비율을 좀 늘리고 또 비교과 활동을 포함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 사실 이게 학생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을 주거든요. 학부모에게도 이제 부담을 주고요. 이 전형은 오히려 사회 취약계층을 선발하는 그런 어떤 전형으로 활용하자,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네, 이번 숙명여고 사태로 학생부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진 상황이고요. 또 네. 일각에서는 수시 비중을 좀 줄이는 것이 근본 대책 아니겠느냐, 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지금 전수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이 전수조사 가능한가요?
저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조사 과정이 학교에 대한 교육이란 학교에 대한 기본 신뢰가 좀 필요한데 그 조사 과정 속에서 학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그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치러야 되는 비용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나정 평가원은 술 마시는 청소년 많다, 이 금주구역 추진과 관련된 보도가 구체적인 문제 제기가 없이 단순한 사실만 전달한 데 그쳤다라는 평가를 하셨는데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정부가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또 아동 청소년 시설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음주 피해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음주 취약계층인 청소년 등의 음주 행태가 나아지지 않고 있어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금주구역 추진 발표와 관련해 이번 보도가 통계적인 사실 보도의 성격만을 갖추었을 뿐 좀 더 실질적인 실태와 구체적인 문제 제기가 부족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정책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 보도가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비중을 크게 둔 기사는 아니었는데 이제 발표 기사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그런 좀 지적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 이 그 발표 내용은 제가 보도 자료도 여기 들고 나왔습니다만은 음주 폐해 예방 실행 계획이라는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나온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한 건데요. 이 자료는 이제 사실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음주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런 내용인데 그 중에서 청소년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자가 초점을 잡아서 이제 쓴 기사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온 자료들 수치들은 다 기존에 발표가 됐던 거고요. 대책 부분이 이제 기사가 되는 건데 이제 금주구역 설치라는 저희 그 기사에 나왔던 내용. 또 주류 광고에 대한 제한을 강화한다. 그 부분도 나왔죠. 또 알코올 의존을 줄이기 위해서 각종 그 보건 대책을 마련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좀 재밌는 거는 이 자료가 그 전에 좀 알려져서 다른 매체에서 소주값도 올린다라는 제목으로 그런 기사를 이제 쓴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여러 내용 중에서 알코올 세금 등을 통해서 술값을 올린다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정부가 5년 단위로 국민 건강 증진 계획이라는 것을 이제 수립해서 추진을 하는데요. 이번 계획은 2016년부터 시작됐고 5년 단위니까 이제 뭐 2020년까지 지속이 되겠죠. 그 계획 중에서 알코올 관련 대책이 들어 있는데 실행이 사실 매우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9월에 세이퍼라는 5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한 어떤 자료를 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액션 플랜을 만든 거죠. 우리 정부가. 세이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좀 우리말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주류의 이용 가능성 제한을 강화한다. 그다음에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수단을 만들고 강화한다. 음주 문제를 선별하고 치료받기 위한 접근성을 확대한다. 또 주류 광고 후원에 대한 금지나 제한을 강화한다. 또 이제 마지막이 세금 및 가격 정책을 이용하여 주류 가격을 인상한다.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술에 대한 접근 이 부분을 좀 줄이도록 하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쓴 기사였습니다. 네, 또 청소년 음주와 관련한 대책 보도가 우리나라 전 연령에 대한 금주 방안으로까지 확대된 부분은 청소년 음주라는 주제에서 다소 벗어나서 정부 대책에 대한 의도와 방향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금주구역 추진 방안의 의도와 실효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음주 폐해 예방 실행 계획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청소년 음주가 가장 큰 문제여서 기자가 강조를 한 거고요. 사실 금주 구역을 지정해 놓은 나라들은 많습니다. 만약 미국 가셔가지고 공원에서 병이 딴 그런 그 뚜껑을 딴 술병을 들고 계시면 체포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영연방 국가 중심인데 우리처럼 술을 이렇게 가게에서 팔지 않습니다. 대부분 전문 그 상점에 가서 사야 되고요. 심지어 스리랑카 같은 것도 그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공공장소 음주 제한에 대한 어떤 국민적 지지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큰 반발은 없을 것 같고요. 이걸 하려면은 이제 국민건강증진법을 고쳐야 되고요.
또 각 시군 단위까지도 조례를 통해 가지고 공원에서의 음주 금지 이런 것들 좀 의결을 해야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YTN 보도 가운데 잘한 뉴스 그리고 못한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김나정 시청자 평가원과 송태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YTN은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입니다. 생방송 뉴스를 디렉팅하는 뉴스PD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요. 인사이드 YTN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스 PD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이제 기사들이 각 취재부서에서 막 올라오잖아요. 그것들을 쭉 봐서 선별해내고, 그거를 런다운이라고 하는 이제 큐시트인데 일반 방송에 반영되는 거기에 이제 순서대로 주요 뉴스 순서대로 배열하는 일을 해요. 보조에 들어가서 진행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방송에 나가는 최전선에 있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거? 지금 저기 12시에 그 패널 두 분, 전문가 두 분이 나와서 출연하는 코너가 있는데요. 거기에 사용할 이제 각종 정치인들이나 전문가들 녹취 구성을 만들고 있는데, 출연이 이제 1시간 가까이 되는 길다 보니까 이런 녹취들이 많이 있으면은 좀 더 출연이 이제 생동감 있고 시청자들도 재미가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PD가 몇 개 녹취를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제 서치를 하고 그거를 뭐 결정을 하고 50분 정도 출연 중에 토탈해서 6분 정도 되는 거를 3시간 동안 준비하는 거죠. 앵커 한번 갈게요. 한국당 허위사실 유포다. 3번 녹취. 이게 고발까지 건배 하겠다 빼고. 입장입니다. 아우 컷. 덕을 많이 4번 쌓은 카메라. 윤석열 위원장님. 컷. 의원님들 이름을 하셔. 기자를 하면서 중계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그거와는 다르게 또 다른 긴장감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모니터 화면을 너무 많이 봐야 되니까. 간단하게는 뭐 뉴스 그 자막 오탈자부터 시작해서 조일 의원님 참석했습니다. 문발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비디오 파일, 또 필요한 녹취들 이런 게 완벽하게 준비가 되고, 내가 그걸 완벽하게 다 이렇게 뭐 체크를 한 뒤에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자신감이 있죠. 순찰차는 물론이고요. 택시와 오토바이까지 동원됐습니다. 모두 김태민. 이번 참에 조금 더 밖에서 민원을 연하야 조금 출연 더 최대 몇 분까지 갈 수 있는지 말해줘. 이 사회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답답해하는 사항을 잘 풀어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이덕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뉴스를 좋아해야 돼요. 이 뉴스 정도는 좀 더 키워서 우리 사회에 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뉴스를 보는 눈도 키울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뭐 능력과 문장력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고 어휘력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런 점들을 많이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다큐 S프라임과 뉴스나이트, 응급실 폭행 처벌에 대한 정은정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얼마 전 종로 고시원에서 일어난 화재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다큐 S프라임의 화재를 잡는 첨단 과학이라는 주제는 더욱 와닿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착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자로 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화재로부터 안전한 삶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진화하는 첨단 과학의 세계를 만나봅니다. 일상 속에 숨은 과학을 발견해보는 다큐 S-은 지난 방송에서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 첨단 과학의 세계로 안내했습니다. 엑스레이와 3차원 시뮬레이션을 통한 화재 원인 분석과 대피 시뮬레이션 설계 등은 물론 전선과 콘센트, 생활 과전 등에 적용해 일상 속 화재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나노 캡슐 소화기, 터널 내 화재를 진압하는 원격 자동 소화 시스템과 압축 공기포 등 다양한 화재 대응 기술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각 기술에 맞는 여러 가지 실험 화면과 화재 사례, 화재의 형태에 따른 자료 화면이 풍부하게 제시되고 있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119 안전체험관을 찾아 화재의 종류에 따라 사용하는 소화기가 다르다는 점과 소화기 및 완강기 사용법,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 방법 등에 대해 다룬 점도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소화기나 대피 방법을 소개하는 부분에서도 화재를 잡는 첨단 과학이라는 주제에 맞도록 과학 지식들을 곁들여줬다면 프로그램의 취지에 더욱 어울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입니다. 다큐 S-의 지난 방송은 불이 나기 쉬운 계절과 어울리는 주제로 화재를 줄일 수 있는 첨단 기술들을 선보여 더욱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뉴스나이트는 매일 밤 10시부터 방송되는 심야 뉴스 프로그램입니다. 하루 동안의 주요 뉴스를 정리하고 핵심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과의 대담, 문화 소식과 스포츠 소식들도 전하는 종합 뉴스 프로그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응급실에서 경찰관이 폭행을 하고 난동을 부려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 11일 뉴스나이트에서는 이 같은 응급실 폭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처벌의 최하 수준을 징역형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앵커는 뉴스를 전하기 전 119 구급대원을 때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응급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한다는 취지에서 고민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 단체의 응급실 폭행 경험 조사와 관계부처의 응급의료 방해 현황 자료는 급증한 응급실 난동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운전자 폭행에 대한 형량 하한제 도입 사례를 참고해 응급실 의료 종사자 폭행도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관계기관 담당자를 정보원으로 한 인터뷰는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심야 종합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나이트에서 심야 시간대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 응급실 난동에 대한 엄벌 계획을 전했다는 점에서 더욱 적절한 주제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제보 가운데 화제가 됐거나 재미있는 영상을 소개하는 핫 제보 영상 코너입니다. 보내주신 제보 영상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제목들이 있는데요. 바로 미확인 비행물체 UFO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UFO 영상 중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UFO인 듯 아닌 듯 UFO 같은 영상 함께 보시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광채가 나가지고 그냥 움직임이나 그 속도나 빛나는 거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전혀 비행기라고 생각이 안 들어서 제가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들이랑 같이 이제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가운데에 뭐 점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벌레인 줄 알고 봤더니 벌레도 아니고. 우와, 이거 뭐지 자기야?
정말 일로 와봐. 쭉 촬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사라져서 이게 혹시 UFO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YTN에 한번 제보를 해봤습니다. 뭐야 이게? 와 대박. 새벽 이제 좀 지나서 갑자기 위에 하늘에 큰 반짝이는 게 천천히 올라오는 거예요. 불꽃놀이도 아니고 하나가 세 개로 막 흐트러지면서 세 개가 된 시점에서 찍은 거거든요. 뭐 왜 이래 내려가 불빛이 하나하나씩 점점 빛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고서 끝났어요. 12시에서 1시 경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베란다에 잠깐 나갔다가 이 먼 하늘 보니까 그 반짝반짝하면서 막 이동하는 게 보여서 순간적으로 UFO인가 싶어서 휴대폰 촬영을 해서 제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제보에 감사드립니다. YTN은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뉴스 보도의 반복성에 대해 한양대학교 정대철 명예교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뉴스는 웨이브와 바이브레이션을 추구합니다. 파장이나 진동은 뉴스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뉴스가 얼마나 퍼져나갔고 어느 정도의 울림을 주었는가를 중요한 가치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의 뉴스는 어느 정도나 될까 의문을 갖게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언제나 있어 왔지만 중얼중얼거리거나 뉴스에 토를 달아 나름대로 해석하거나 판단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뉴스 보도에 대해서 호감을 갖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반복적인 문제가 다루어진다는 점, 핵심을 다루는 뉴스보다는 피상적인 뉴스로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매체의 특성과 관계없이 뉴스 보도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있다는 아쉬움도 있지만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뉴스 보도의 반복성은 편성의 주기성이라는 특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나 계절의 반복성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뉴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후가 사계절로 나뉘어져 계절에 대한 뉴스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뉴스에 이어 일기예보에서도 비슷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1년을 통산으로 본다면 계절 관련 뉴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가을만 하더라도 설악산 단풍에서 내장산으로 한라산 단풍까지, 더 나아가서는 묘양산, 금강산 단풍까지 다루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계절적 특징을 다루는 횟수나 반복되는 정도를 감안한다면 색다른 뉴스로 포장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작년의 단풍과 금년의 단풍이 날짜의 차이만 있을 뿐 정작 단풍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도됩니다. 반복적인 뉴스에 인상을 지워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단풍 저 단풍 이야기해봐야 그게 그거지, 더위도 그렇고 추위도 그렇습니다. 매뉴얼 뉴스처럼 반복되는 뉴스에 대해서 실증을 느낀다는 점도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넘치는 뉴스 중에서 선택한 뉴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절적 뉴스 때문에 다른 뉴스들이 빠지는 것은 아닌지, 또는 빈자리를 메우는 계절 뉴스인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되지 못하거나 간혹 뉴스가 부족해서 모자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반복성의 문제는 계절 뉴스만은 아닙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감 보도도 선거 보도도 같은 패턴이나 프레임으로 접근하면 반복적인 뉴스로 비춰지게 마련입니다. 중대한 문제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도
자칫 빗나간 내용으로 때우는 방식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특사와 대통령 비서실장 접견에 대한 보도에서 만난 이유를 제목으로 뽑아놓고 이례적인 만남이라는 얼버무리는 보도 방식으로 흔히 사용하는 선정적인 보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뉴스 보도의 반복성은 내부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외부의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뉴스의 전문성과 사명감으로 뉴스의 가치나 의미를 유지하고 새롭게 단장하여 변화하는 시청자의 눈과 귀를 위한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보도는 정확한 보도에서 나오게 됩니다. 정확한 보도는 파장과 진동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파장과 진동은 뉴스가 추구하는 가치와 시청자를 위한 서비스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YTN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의 글을 남겨주시면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 반영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